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여러분 기본서 238쪽, 마지막 단원 양도소득세 부분을 정리하는 걸로 하죠.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 부분은 매번 시험에서 5문제에서 6문제까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할 때 양도소득세를 빼놓고는 세법을 논할 수 없다. 그죠?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뭐냐? 개인이 일정 기간 안에 부동산을 처분해서 발생한 소득이 일시적이죠. 비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 자, 여기 보실래요? 자, 양도소득세는 개인이죠. 개인이 소득세법의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요 1년이라는 기간 요 사이에 개인이 부동산 등을 꼭 부동산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을 처분합니다. 처분. 그래서 발생한 뭐가 있어요? 소득이 있죠. 소득. 매매 차익이 발생합니다. 매매 차익. 여러분 부동산을 양도했다고 해서 전부 다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게 아니라 발생한 소득이 있을 때, 즉 매매 차익이 발생했을 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이때 발생한 이 소득이 발생한 횟수에 따라서 횟수라고 하는 것은 요 기간 안에 일정 기간 안에 계속적으로 이 매매 행위가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다. 이럴 때는 전문적인 사업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매매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해서 뭘로?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처분해서 발생한 소득이 발생한 횟수가 일시적 또는 비반복적이라고 하죠. 비반복적, 자주 발생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사업의 성격이 없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있어도 합산하지 말고 따로 분류를 해서 뭘로?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계속적이냐 반복적이냐 이거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 기간 내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를 했다면 그랬을 때는 전문적인 사업으로 봅니다. 자, 이랬을 때 그러니까 개인이 부동산 등을 처분해서 발생한 소득이 어쩌다 일시적 또는 비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다른 소득이 있어도 합산하지 말고 별도로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요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38쪽 양도소득세는 첫 번째 등록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등기를 하고 양도를 하던 부동산을 취득해 놓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고 양도를 하던 과세 대상이다. 그리고 두 번째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유상으로 봐라. 이전돼야 되겠죠.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될 때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이 봐라. 이전돼야 된다. 이때 대가는 금전으로 받던 물건으로 받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을 하던 주고받을 채권, 채무 대신에 주고받을 수도 있죠. 이렇게
대가성 오가면서 이전이 되어야 하고, 이때 이렇게 유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계속적이 아니라 일시적 또는 비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만 우리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한다 그랬어요. 이때 양도소득세는 본인의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어도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류를 해서 과세를 하는데 뭘로 과세한다? 양도소득세로 별도로 과세를 하겠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는 사람 중심 인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주소지죠.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하겠다 이겁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일시적으로 비반복적으로 처분해서 발생한 소득이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 공부할 때도 무엇부터 공부해야 되느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는 열거주의죠. 소득세법에는 이러이러한 물건을 양도를 했고 그래서 발생한 소득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라고 과세 대상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때 등기를 하고 양도하느냐 등기를 안 하고 양도하느냐 그건 묻지 않는다. 그죠? 반드시 유상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것이 양도예요. 그럼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건 증여로 보죠. 증여는 받는 사람한테 증여세로 부과되고,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사람한테 부과를 하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하면 첫 번째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토지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는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적공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하면 28가지 지목으로 열거되어 있는 그런 토지와 그 밖에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모든 토지도 사실상 지목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에서는 별도로 정리할 거 없고 등기 등록 여부 따지지 않는다. 유상으로 이전이 되면 과세를 하겠다. 다음 두 번째 건물 있죠. 부동산 건물. 그래서 부동산 하면 이렇게 토지하고 건물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건물은 뭘 얘기하느냐?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위에 정착된 공작물로서 지붕하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거기에 이와 같은 대표적인 것이 주택이나 점포나 사무소, 공장, 창고 이런 것이 바로 건물이다. 그런데 이때 건물은 2번에 보시면 건물의 용도는 사실상 용도로 과세를 한다. 공부상의 용도가 아니라 등기권리증에 기재되어 있는 용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할 때 당시 사실상 용도로 보고 과세합니다. 등기권리증에 주택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도 양도할 때 당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상태에서 양도를 한다면 그것은 주택이 아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사실상 용도로 보고 과세합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하면 여기에는 주택이나 상가, 임야, 토지 다 해당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 이때 건물은요, 건물은 각종 구축물이나 딸려있는 구축물이나 별도의 시설물이 있으면 이것까지 봐라 포함을 해서 건물로 양도를 했을 때 과세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과 별도의 시설물을 가지고 있다 양도한다면 그건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건물하고 같이 양도할 때는 그 시설물도 건물에 포함을 시켜서 양도소득세
과세한다. 그래서 요거 부동산 대표적이죠. 다음 또 하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그럼 부동산에 대한 권리하면 대표적인 것이 남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수익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우리 크게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타인의 부동산을 나중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 있죠. 그러면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하면 첫 번째 지상권이에요. 여러분,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갖춰놓고 건물 같은 걸 지어놓고 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바로 지상권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건 지상권의 뜻,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240쪽에 2번 보세요. 2번에 보시면 소득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하므로 등기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하는 경우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자, 지상권은 민법에서는 제3자의 권리에 대항하려면 반드시 등기를 했을 때만 보호받죠.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지상권 계약만 체결했으면 지상권으로 보는 거지 설정 등기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계약을 하고 유상 대가를 받고 사실상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과세 대상으로 하겠다. 요거하고 두 번째 전세권. 전세권도요. 1번의 내용은 민법의 규정이니까 참고로만 보세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왜? 전세권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전세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자, 소득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하므로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하는 경우 과세 대상으로 한다. 자, 전세권도요. 확정일자 받았느냐 전세권 설정 등기된 전세권이냐 아니냐를 묻지 않죠.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면 전세권으로 보고 그걸 대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해 줬다면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등기 여부를 묻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 대상이죠. 용익물권. 자, 그러면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세 번째 보시면 등기가 된 부동산 임차권. 여러분,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용익물권이 아니라 채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등기된 경우에 한해서만 임대인의 입회하에 매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뭐한 거?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이다. 시험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여러 차례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여부 따지지 않는다. 혼동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지역권 있죠. 지역권은 임대소득에서는 과세를 합니다. 지역권 설정 대여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지상권, 지역권은 임대업의 소득으로 보는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지상권하고 전세권 그리고 채권인 임차권이 있다. 그죠? 다음 우리 또 하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하면 권리를 소유하고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되는 대신에 토지나 건물 이와 같은 부동산을 취득한다. 그래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240쪽 밑에 보시면 소득세법상 부동산 취득 시기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1번 건물이 완성됐을 때 건물과 여기에 부속된 토지를 같이 취득할 수 있는 권리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아파트 당첨권이죠. 아파트 당첨권, 이런 것도 나중에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만 요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 아파트 취득하기 전에 권리 자체를 다른 사람한테 대가를 받고 팔았다면 그것도 과세를 하겠다. 또 이번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행하는 또는 토지공사, 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이나 주택상환채권도 만기가 되면 주택으로, 토지로 바꿔주겠다라고 발행하는 것도, 요것도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요것도 중간에 양도를 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할 수 있는 권리하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죠.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줍니다. 그때부터는 아파트 분양권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아파트 분양권이나 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 이런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상태에서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했고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과세하겠다. 이렇게 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인 토지 건물 등기 여부 따지지 않습니다. 또 무허가 건물이든 허가받고 지은 건물이든 관계없이 양도를 하면 과세를 하겠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하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리고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요거죠. 다음 주식 및 출자 지분이라고 하죠. 이것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241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1번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그랬죠. 1번에 소유주식 비율 시가 종액 등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 즉 1번은 뭘 얘기하느냐?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장법인의 무엇을, 주식을 누가, 대주주가 양도를 한다면 그거 과세하겠다 이거고, 이렇게 제목 정도만 보시고 241페이지 밑에 양가로 2번 있죠. 상장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죠.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를 하던 소액 주주가 양도를 하던 다 과세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제목 정도, 부동산이 아니니까 이렇게만 보시고 242페이지 보시면 역시 주식에서 나온 파생 상품이죠. 그래서 코스피 200 선물 거래나 옵션 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 요 정도만 기억하시고, 다음 이것도 우리 부동산이 아니니까, 자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기타 자산이 있습니다. 기타 자산에서는 시험에서 기타 자산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하는데 그 중에 2가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첫 번째가 242페이지 사업용 그랬죠. 개인 사업과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하면 부동산이죠. 개인 사업체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요 부동산과 함께,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를 하는 영업권이다. 그래서 이것은 권리금을 받은 거죠. 개인 사업체와 부동산을 한꺼번에 처분하면서 권리금 받은 거 영업권 있으면 그것도 과세 대상으로 하겠다. 다만 여기서 기억할 건 고정자산과 별도죠. 별도 또는 단독으로 양도를 하는 영업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반드시 개인 사업체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던 부동산과 개인 사업체를 한꺼번에 양도했을 때,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상가 건물과 토지를 누가?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갑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다가 예를 들어 개인 사업체를 하고 있다. 즉 음식점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럼 이 음식점 사업하는데 이 건물과 요 토지는 계속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동산을 뭐라고 한다? 고정자산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다가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제3자 을한테 뭐를 하게 되면 양도를 했다. 건물도 팔고 토지도 팔고, 즉 고정자산 부동산을 처분하고 별도로 이 사업체도 양도를 하면서 무엇을? 사업장에 대한 권리금을 받았다면 그걸 뭐라고 한다? 영업권이다. 그래서 권리금 받은 것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하는데, 다만 부동산과 별도로 권리금 받은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두 번째는 특정 시설물 이용권 또는 회원권, 요거 양도했을 때 과세하는데, 여기서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하면 회원제로 발행하는 회원권이죠. 명칭 관계없어요.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고급 사교장 회원권, 사우나 회원권, 이와 같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하면 과세하는데, 이때는 주식 형태의 이용권도 뭐한다? 포함을 한다. 주식 형태의 이용권이 뭡니까?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할 때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주주한테는 배당금을 주는데, 그거 말고 별도로 우리 회사의 이러이러한 시설물을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붙여서 주식을 발행한다. 그럼 이런 주식을 여러분이 취득했어요.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한다면 주식 양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회원권, 이용권 양도한 걸로 보고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타 자산의 두 가지. 물론 기타 자산에 보시면 243쪽에 보시면 특정법인의 주식 양도라고 나와 있죠. 이건 뭡니까? 기본이 부동산을 회사 전체 재산의 50% 이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전체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가 주식을 양도한다면 비율만큼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를 하겠다. 요 내용이고, 4번에 보시면 3번에 밑에 방가로 2번 있죠. 243쪽 맨 밑에 방가로 2번은 특정 법인이다. 그래서 부동산을 8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그런 법인이 그 부동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특수 업종을 하고 있다. 골프장이나 또는 골프장이나 또는 부동산 개발업, 휴양시설, 이와 같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의 총 주식의 1주만 소유하고 있다가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부동산이 80% 이상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비율만큼 부동산을 양도한 걸로 보고 과세한다. 그래서 우리 기타 자산에서 주식이나 특정 주식 또는 일반 주식 이런 부분은 시험에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봤지만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부동산하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 그리고 기타 자산의 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를 하는 영업권,
회원제로 발행한 회원권 요거 정도는 반드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매번 시험에서 출제가 된다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출제가 되느냐. 물론 여러분 244쪽에 보시면 예제 문제 그래서 28의 기출문제도 나와 있죠. 이 내용과 같이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실래요? 여기 잠깐 보시죠. 자, 양도소득세는 자, 지금까지 한 내용 보면 양도소득세는 등기 등록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반드시 뭐예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지, 무상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되는 건 증여죠. 그래서 유상. 그리고 일시적 비반복적이라는 얘기는 자주 발생하지 않았을 때 양도소득세예요. 그럼 이거의 반대가 뭐예요?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다면 이건 전문적인 사업이다. 뭐 부동산을 사고 파는 부동산 무슨 업? 매매업으로 보고 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 그럴 때 양도소득세는 본인의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어도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류를 해서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죠. 이것도 29회에서 시험에 출제됐던 지문이에요.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어도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따로 분류를 해서 따로 양도소득세 과세를 한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조세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어떤 걸 많이 물어보느냐. 부동산 하면 토지하고 뭐예요? 건물. 별도로 토지 건물에 대해서 물어볼 내용이 없죠. 다만 등기 등록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다가 양도를 하느냐 미등기 전매를 하느냐 관계없이 과세를 하겠다. 두 번째,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지상권,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24, 26, 28회에서도 물어보죠. 지상권, 등기된 지상권 양도, 등기 안 된 지상권 양도 다 과세 대상이다. 그죠? 다음 전세권도 똑같아요.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를 하면 과세를 하죠. 등기가 된 전세권이냐 확정일자만 받으는 전세권이냐 여부를 묻지 않죠. 유상으로 이전 이것도 24, 25, 26회에서 물어봤고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요 3번이에요. 임차권은 반드시 뭐한 거예요? 등기된 거. 이거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이다. 24, 25, 26, 28회에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항상 과세 대상은 여기에요. 물론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건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과 거기에 딸려있는 토지를 같이 취득할 수 있는 권리하면 대표적으로 아파트 당첨권이나 주택 상환채권 이런 거죠.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했다. 그래도 권리를 넘겨받는 거. 뭐? 분양권이죠.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면 그때부터 분양권이에요. 이 분양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했으면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양도.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이 부분에서 핵심이 되니까 꼭 정리를 하시고 다만 과세 대상에 주식 및 출자 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주권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거 그리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누구 대주주가 됐던 소액주주가 됐던 다 과세를 하겠다. 실무적인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물어본 적이 없어요. 다음 파생상품 그리고 기타 자산 여기 사업용 고정자산 하면 개인사업체에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과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험에서 물어볼 때는 단독으로
고정자산과 별도로, 부동산과 별도로 단독으로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24, 25, 26, 28회에서 물어봤고, 특정 시설물 이용권 하면 회원제로 발행하는 회원권이죠. 명칭이 무엇으로 붙어 있느냐 관계없어요. 회원들끼리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하면 과세를 하겠다 이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부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그리고 나서 밑에 가서 기타 자산, 요 정도만 정리하시고 미련 갖지 말고 이렇게 쭉 정리해 나가면 하나하나 압축이 돼서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다음 단원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교재 보시면 244쪽에 보시면 양도의 개념 및 형태 나왔죠. 여러분 양도가 뭡니까? 대가를 주고받으면서 유상으로 이전되는 게 양도다 그랬죠. 그래서 양도 행위하면 등기, 여러분 오른쪽 보시면 245쪽 1번 양도소득세는 등기 등록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라. 그게 양도죠. 그럼 구체적으로 245쪽 양도 행위로 보는 것. 자, 양도 행위로 보는 것. 양도냐 아니냐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상속이냐 증여냐 양도냐. 양도는 유상,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매매. 매매가 뭡니까? 대가를 뭘로? 금전으로 주고받는 거죠. 대가를 금전으로 주고받으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가 매매예요. 그럼 이 매매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대가를 뭘로? 금전으로 받는 건 대금을 일시 한꺼번에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것도 매매고, 또 대가를 여러 차례 분할해서 나눠서 받으면서 재산이 이전되는 것도 매매예요. 할부, 연부 다 매매죠. 또 부동산이 공공기관을 통해서 공매 처분되면 낙찰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대가 받고 이전되니까 양도행위고, 부동산이 강제 절차 등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처분이 됩니다. 낙찰 가격 있죠. 물론 내가 받을 금액에 채권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내가 받아서 채무를 변제한 걸로 보기 때문에 경매되는 경우도 대가를 금전으로 받기 때문에 다 양도다. 여러분 10억짜리 부동산, 옛날에 10억 주고 취득한 부동산에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변제하지 못해서 만약에 경매가 실행됐다. 그런데 과거에 10억 주고 산 부동산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15억에 낙찰이 됐다라면 매매 차익이 계산상 5억이 발생했으니까 5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10억 주고 취득한 부동산이 경매에서 9억에 낙찰됐다면 매매 차익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래서 역시 경매도 뭐예요? 대가성 오가기 때문에 양도 행위에 들어가고, 법률에 따라서 뭐가 됩니까? 수용되면 보상금을 많이 받던 적게 받던 보상금 받고 이전하니까 그것도 뭘로? 양도, 즉 매매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 있느냐? 아니죠. 양도 행위는 교환도 있어요. 교환. 물건과 물건을 서로 맞바꾸는 거죠. 감정평가를 해서. 그래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하고 상가 부동산을 교환했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상가 부동산 넘겨주고 아파트 받았으니까 상가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 행위가 되겠고,
을도 아파트를 주고 상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파트 부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본다. 그럼 이때 갑은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 상가 지금 넘겨줄 때 요 가격하고 옛날에 무슨 가격, 취득했을 때 가격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 여기 을도 옛날에 아파트 취득했을 때 가격과 지금 소유권 이전할 때 아파트 가격을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 그래서 교환은 쌍방이 다 양도 행위로 보죠. 그래서 현물 출자 받는 것도 법인의 부동산을 투자하고 대가를 주식으로 받으니까 대가를 금전으로 받던 물건으로 받던 주식으로 받던 경제가치 있는 걸로 받으면, 화폐가치 있는 걸로 받으면 다 양도로 보고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도행위에서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이 바로 뭐냐? 대물변제다. 대물변제. 여러분 대물변제는 갚아야 될 채무나 위자료를 금전이 아닌 물건 등으로 소유권 이전함으로써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는 그런 계약을 우리는 대물변제라고 하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대물변제, 손해배상에 의한 위자료 지급했다.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갑이 을한테 10억을 빌려줬다. 그런데 을은 만기에 금전으로 변제 갚아야 되는데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갑한테 승낙을 받고, 을이 소유하고 있던 상가 부동산 예를 들어 15억짜리 감정평가에서 이걸로 소유권 대신 이전해줬다. 이게 대물변제죠.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채무가 소멸됐고 부동산이 없어졌죠. 이 얘기는 을은 이 부동산을 제3자한테 팔아서 그 돈을 받아서 채무를 변제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을은 이 부동산 얼마 15억짜리가 없어졌죠. 대신 갚아야 될 채무 대신에 없어진 거니까 15억의 부동산을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부동산 과거에 취득할 때 가격이 얼마냐? 요거하고 양도 가격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겠죠. 이렇게 갚아야 될 채무 등을 금전이 아니라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는 걸 대물변제. 그때는 이 부동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부동산이 없어졌으니까 이 부동산을 구한 거 양도한 걸로 봅니다. 또 2번에 보시면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도 대물변제에 들어갔죠. 자 예를 들어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살다가 이혼을 합니다. 이혼. 그래서 이혼하면서 남자가 여자한테 상가 부동산을 위자료로 소유권 이전합니다.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뭘로? 부동산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줬어요. 자, 이 갑이 소유하고 있던 상가 부동산을 위자료 대신에 소유권 이전해 줬다.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이 상가 부동산을 부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소유권 이전하는 것도 대물변제 양도 행위. 그래서 2번 보시면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과세 대상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것은 양도 행위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음 또 하나 양도 행위에서 반드시 알고 가야 될 것이 부담부 증여입니다. 부담부 증여는 이미 기본 과정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부담부 증여는 조건부 증여를 말하는 거죠.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를 부담부 증여.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주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지요. 그러면 증여할 사람이 증여하겠다는 의사 표시하고
받을 사람이 받겠다. 그래서 둘이 증여 계약을 보였어요. 체결했고, 조건은 뭐냐? 증여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10억짜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증여자가 갚아야 될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 됐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와서 채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했던,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근저당이 설정됐던 채무가 4억이 있다. 이런 부동산을 얘한테 증여를 하죠. 이때 조건은 이 부동산을 얘는 증여받는 대신에 요 채무는 대신 뭐하겠다? 변제를 하겠다. 이런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를 뭐라고 한다? 부담부 증여. 그러면 이때 수증자 입장에서는요, 부동산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취득세 내야 되고, 무상으로 받은 건 별도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계산 과정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는 취득세는 알아야 되겠죠. 얘 입장에서는 부동산 10억짜리를 증여받았지만, 증여는 공짜로 대가 없이 받은 게 증여예요. 그러나 10억짜리를 받는 대신에 요 4억의 채무를 앞으로 변제 대신 갚겠다, 이런 조건으로 증여받았기 때문에 얘는 전체 10억을 다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요 4억은 지금 갚으나 나중에 갚으나 갚을 거니까 증여가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취득세가 달라요. 자, 여기서 채무 부분이 얼마의 10억 중에 4억은 앞으로 부할 거다. 이것은 갚을 거니까 증여가 아니다. 뭘로? 유상이니까 뭐예요?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를 내라. 매매로 취득하면 상가 부동산은 1000분의 44%로 취득세 냅니다. 그리고 채무 이외 부분 있죠? 요거는 얼마? 6억. 요것만 무상으로 대가 없이 받았으니까 이게 증여란 얘기죠. 그럼 이때는 6억에 대해서는 뭐다? 무상,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보고 둘 다 취득세를 내는데, 취득세는 매매냐 상속이냐 증여냐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보고 요거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가 1000분의 35, 3.5% 이렇게 세율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10억짜리 부동산을 받았지만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보고 나머지 부분만 증여로 보고 과세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사람 증여자 입장에서는 아까 대물 변제와 똑같아요. 왜 똑같으냐?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없어졌고 채무 4억 안 갚아도 되죠. 여기서 변제하기로 했으니까 결론은 증여자 이 사람은 부동산 10억짜리를 뭘로 채무 변제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채무 부분 얼마? 4억은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보고 4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하라. 참고로 여러분, 이 부동산 과거에 취득할 때 8억 주고 취득을 했는데 증여할 때 재산이 얼마? 10억짜리가 됐다. 그 중에 4억을 뭐 한 걸로 봐요? 양도한 걸로 보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때는 자, 취득 가격 8억 있죠? 요것은 증여할 때 재산이 얼마야? 10억이죠. 10억짜리를 옛날에 8억 주고 샀다. 취득 가격이. 그럼 10억 중에 4억을 뭐 한 걸로 보니까 양도한 걸로 보니까 요거에 대한 취득 가격이 얼마냐? 10억에 대한 취득 가격은 8억. 그럼 4억에 대한 취득 가격은 482, 32, 3억 2천만 원이 취득 가격이 되는 거예요. 취득 가격. 그러면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 가액 얼마? 4억. 4억을 양도한 걸로 보죠. 여기서 취득 가격이 얼마? 3억 2천만 원. 다른 비용이
없다면 이렇게 빼서 양도 차익 얼마 8천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는 내용은 부담부 증여는 무엇을 했지만 증여를 했지만 다 증여가 아니라 요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무한 걸로 봐라, 양도한 걸로 보고 채무 부분은 매매로 취득한 걸로 봐라.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부담부 증여하면 다 증여가 아니라 채무 부분은 양도고 취득세에서는 채무 부분은 매매로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볼까요? 1번 246조 1번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에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걸로 본다 이거죠. 채무 부분 얼마 4억은 증여자가 양도한 걸로 본다. 그리고 2번 채무 이외 부분 있죠. 채무 이외 부분 6억이죠. 요거는 증여가액 중에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는 사람은 6억은 뭘로 본다? 증여로 보겠다. 이렇게 부담부 증여하면 채무 부분만 생각하라 이거죠.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매매로 보겠다. 다만 3번에 보시면 이런 부담부 증여를 배우자 부부끼리 또는 부모 자식 간의 부담부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전체를 다 인정하지 않아요. 기본 원칙이 다 뭘로 가? 증여로 봅니다. 다만 여기서 인수하는 이 채무가 국가 등에 관련된 채무로서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부모 자식이나 부부간에는 부담부 증여를 인정해주고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부모 자식 간의 부부간의 부담부 증여는 원래 인정하지 않지만 채무를 명백하게 국가 등에 관련된 채무로서 조작할 수 없죠. 가공 채무가 아닌 명백하게 입증되는 채무 부분만 한정적으로 부담부 증여 인정이 된다. 그래서 밑에 3번 보시면 배우자 간의 또는 직계 좀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 얘기는 이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걸로 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뭘로 봐라? 증여로 봐라.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그런 채무에 대해서만 부담부 증여를 인정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양도행위에서는 부담부 증여 대물 변제 꼭 정리를 하시고 다음 247조 양가로 3번 기타 양도행위. 그래서 우리 판례 보면 1번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된 매매 계약이 해제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는 그것도 양도 거래로 봅니다.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매매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합의에 의해서 우리 거래 없었던 걸로 하고 받은 돈 되돌려주고 소유권 되찾아온다면 판결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합의에 의해서 환원하는 경우는 그것도 거래로 보겠다. 다음 3번에 보시면 토지를 매수하는데 금전을 출자했다가 동토지를 매각해서 출자액 이상을 환급받은 경우는 뭘로 봐라? 양도. 여러분 토지를 취득하는데 여러분이 5억을 투자하고 나도 5억을 투자해서 10억의 토지를 취득했어요. 그랬다가 그 토지를 팔아서 12억에 팔았다. 그래서 여러분도 6억을 되돌려받고 나도 6억을 되돌려받았다. 5억을 투자해서 토지 취득해서 그 토지를 팔아서 6억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1억에 대해서 매매 차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도 1억, 여러분도 1억에 대해서는 양도로 보고 과세가 된다. 이 얘기죠. 다음 5번에 보시면 공동소유 건물을 층별로 단순히 분할한다. 예를 들어 5명이 상가 빌딩을
똑같이 투자해서 균등하게 공동 등기했었는데, 예를 들어 10억에서 5명이 50억을 주고 상가빌딩 취득해서 공동 등기했다가 층별로 분할해서 등기를 한다면 이건 뭘로 본다? 양도행위로 봅니다. 왜? 건물은 층마다 재산 가치가 다르죠. 그래서 1층은 갑이, 2층은 을이, 3층은 병, 이렇게 갑을병이 층별로 나눠 갖는다면 재산 가치가 즉 층마다 틀리기 때문에 지분의 변동이 있는 걸로 보고 과세를 하죠. 그래서 공동소유 토지를 단순히 분할하는 건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소유 건물을 층별로 나눠서 분할하는 건 층마다 재산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분 변동으로 보고 양도행위로 보고 과세를 하겠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과세 대상과 양도 행위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럼 자, 양도 행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죠. 여기 보실래요? 자,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로 보느냐 양도 행위로 보지 않느냐. 자, 거기 양도하면 매매하면 매도죠. 자, 일시에 대가를 받던 공매 처분됐던 경매 처분됐던 할부 매매든 전부 다 대가를 뭘로? 금전으로 받으니까 양도고, 부동산과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쌍방이 대가성이 오갔으니까 금전은 아니지만 물건으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는 쌍방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다음 법률에 따라 뭐가 되어 수용되면 뭐 받습니까? 보상금을 많이 받던 적게 받던 보상금을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 현물출자, 금전 이외 자산을 출자하고, 즉 부동산을 회사에 설립하면서 현물출자하고 회사로부터 대가를 주식이나 지분으로 받으면 그것도 양도행위로 본다. 대물변제, 협의에 의해서 하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하던 갚아야 될 채무나 또는 이혼하면서 위자료 등을 뭘로? 부동산 등으로 소유권을 대신 이전해 주는 건 대물변제 양도 행위로 본다. 요거하고 양도 행위, 여기서 또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는 증여자가 갚아야 될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죠. 그래서 채무 부분이 있죠.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고 누구한테? 증여자. 부담부 증여하면 요거 채무 부분만큼은 뭘로 본다? 증여자가 양도한 걸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하고, 채무 이외 부분 있죠. 요거는 무상이니까 수증자한테 증여세 부과한다. 자, 부담부 증여하면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양도니까 증여자한테 양도소득세 부과하고, 또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받은 사람한테 증여세를 부과하겠다 이겁니다. 그 외에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했다가 그것이 당초 소유자 해제,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고 당초 소유자한테 소유권이 환원되면 그것도 또 다른 뭘로? 양도로 보겠다. 또 토지를 취득하는데 금전으로 투자했다가 그 토지를 매각하고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받으면 그것도 양도로 본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